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수도꼭지는 삐걱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곳이 제 집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10년 넘게 지켜온 터전이죠. 요즘 들어 아들 성진이와 며느리 미선이가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눈은 온통 아파트 곳곳을 훑어보기만 하죠. 어머니, 여기 벽에 금 같네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성진이가 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걱정하는 척이지만 목소리에는 다른 속내가 숨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얘기 나온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이제 정말 이사 생각해 보세요. 미선이가 끼어듭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를 아이 다루듯 하는 말투입니다. 아직 살만해. 뭘 그리 서두르니? 제가 대답하자 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집니다. 하지만 금세 억지 미소를 짓죠. 어머니 아시잖아요.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다고요. 지금 팔면 좋은 값 받을 수 있어요. 성진이가 다시 말합니다. 좋은 값이라니. 누구 좋자고 하는 소리인지 뻔해요. 저는 차를 우려내며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성진이는 계속 설득을 이어갑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놓치면 후회할걸요? 미선이도 거들어줍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이런 낡은 곳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이 탐욕스러운 눈빛들이에요. 돈 얘기는 그만하자.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성진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건데? 제가 되물으니 성진이가 말을 더듬습니다. 그야. 어머니 생각해서죠.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시기엔 너무 불편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저를 생각해서라면 더 자주 안부라도 묻겠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인데 무슨 걱정이에요? 미선이가 다른 각도로 접근해 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같은 데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 좋은 곳 많거든요. 요양원이라니. 저를 거기 처박아 두고 돈은 자기들이 쓰겠다는 속셈이죠.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다.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성진이와 미선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요. 어머니, 우리 말을 왜 안 들으세요? 자식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성진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부터 지르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품에 안겨 젖을 빨던 아기가 이제 저를 짐 취급하고 있어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집안일은 집주인이 결정하는 거야. 너희가 뭘 걱정해? 어머니. 성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선이가 그를 말리며 제게 말합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잘 되길 바란다고요? 그럼 왜 명절 때만 오나요? 왜 제 생일은 기억 못하나요? 저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거라. 할 얘기 다 했잖니. 성진이와 미선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성진이가 뒤돌아봅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말이 틀렸나요? 문을 닫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내 재산에 대해 생각할 건 너희가 아니라 나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뻔해요. 고집 센 늙은이라고 욕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성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제 치마폭에 매달려서 엄마 하던 아이가 이제는 제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를 나가고 있죠.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아니, 갈 곳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이었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미선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진짜 속 터져 죽겠어. 시어머니가 완전 고집쟁이야.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서리에 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니,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안 팔면 언제 파나 싶어서 그런 건데. 미선이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더군요. 그리고 말이야, 혼자 사는 거 위험하다니까. 그냥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우리가 관리하면 되잖아.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자기들이 관리한다고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아유, 정말 답답해. 나이 먹으니까 완전 애가 됐어. 뭘 알고 뭘 몰라. 본인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허탈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예의 바르게 굴더니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예상하고 있던 일이거든요. 다만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어요. 성진이와 미선이가 와도 평소와 똑같이 대했죠. 오히려 더 친절하게 굴었을 거예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세요. 미선이가 말했을 때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요즘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더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데뷔를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경로당에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요. 경로당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세요. 영숙이 언니 요즘 부쩍 자주 보네요. 경로당 회장인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사람들이랑 얘기해야 건강에도 좋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경로당에 오는 분들 중에는 여러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출신도 있고 사업하던 분도 있고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도 계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요즘 재개발 때문에 복잡하네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경험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영숙 씨, 함부로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맞아요.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자식이 부모 재산 가로채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소중했어요. 며칠 후에는 법무사 출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위임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다른 사람이 본인 대신 재산을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위험한 거네요? 그럼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해요. 속아서 잘못 찍으면 큰일 나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작은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얘기들을 꼼꼼히 적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성진이와 미선이가 앞으로 어떤 수를 쓸지 예상해보며 대비책을 세웠죠.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70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휴대폰도 새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SNS라는 것도 만들어 봤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경로당 젊은 직원이 도와줘서 금세 익혔습니다. 제 프로필에는 행복한 노년이라고 써놨어요. 사진도 웃고 있는 모습으로 올렸죠. 성진이가 가끔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요즘 스마트폰도 잘 쓰시네요? 성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배웠어. 재미있더라고. 뭐 하세요, 주로? 친구들이랑 메시지 보내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성진이가 제 휴대폰을 보더니 안심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제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재개발 관련 뉴스도 읽어봤어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거였어요. 성진이와 미선이가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언제 왔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녹음도 몰래 해뒀죠. 경로당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부지런해진 걸 신기해했어요. 영숙이 요즘 공부하느라 바쁘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진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부터가 다르더군요. 예전처럼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중했어요. 뭔가 큰일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오며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왜 혼자 왔니? 미선이는? 미선이는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주느라 바빠요. 성진이가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더군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라니. 저는 차를 우려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성진이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리 공부해둔 덕분에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일반 재개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재개발 조합에서 공식 서류가 나왔어요. 성진이 목소리가 들뜨더군요. 이거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이고요. 편하다고요? 웃기는 소리.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는 척 눈을 찡그렸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니? 그냥 절차상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어머니가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성진이가 성급하게 말합니다. 더욱 수상하더군요. 저는 계속 서류를 뒤적이면서 물어봤습니다. 인감증명이 왜 필요한 거야? 재산 처분할 때는 원래 인감증명이 필요해요. 본인 확인 절차거든요. 본인 확인이라니. 제가 경로당에서 들은 얘기와는 다르더군요. 이건 위임장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위임장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안 되나? 성진이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거 시간이 중요해요. 다른 집들은 다 처리했는데 저희만 늦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재개발은 절대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는 압니다. 그래도 글씨가 안 보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저는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성진이가 점점 초조해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성진이가 서류 한 장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빼먹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눈이 침침해서 안 되겠네. 돋보기 어디 뒀더라? 어머니, 급한 일이니까 일단 서명부터 하시죠.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급한 일이라고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아니야, 이런 중요한 일을 대충 할 수는 없지. 제가 딱 잘라 말하자 성진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저 믿으시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나쁜 일 시킬 리가 있어요? 믿는다니?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순진한 노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야 그렇지. 하지만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 어머니. 성진이가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고는 금세 진정하며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대출받을 일이 있어서요. 이 서류가 없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대출이라니.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군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출? 뭔 대출?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부족해서요.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잠깐 대출받으려고 하거든요. 담보라고요? 이제 대놓고 제 재산에 손 떼려고 하는군요. 저는 한참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성진이가 초조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서명을 해야 하는 거구나. 맞아요, 어머니. 도장만 딱 하나 찍으시면 돼요. 성진이가 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의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명 먼저 하시고 가세요. 급해서 안 되겠어. 잠깐만.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성진이가 뒤에서 불만스럽게 한숨을 쉬더군요. 화장실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을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김 변호사입니다. 저 김영숙입니다. 말씀드린 그 일이 시작됐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를 성진이가 초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펜을 손에 쥔 채 서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이제 서명하시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펜을 받아들고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성진이가 숨소리까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서명란을 가리키자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거기에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펜 끝을 서류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성진이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잠깐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미선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 미선아. 왜 이렇게 늦었어? 성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원에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서명하셨어요? 지금 막 하려던 참이야. 미선이가 제 옆으로 와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해결될 거라고요? 자기들 문제만 해결되겠죠.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군요. 손이 왜 이래?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진이가 걱정스러운 척 물어봤지만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손에 힘이 없네. 잠깐만. 저는 펜을 내려놓고 손목을 돌렸습니다. 시간을 더 끌어야 했거든요.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미선이가 말했지만 발끝으로는 바닥을 톡톡 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조급한지 몸짓으로 다 드러나더군요. 저는 다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서명을 시작했어요. 김영숙의 김자를 쓰는데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상하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 성진이와 미선이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서명 먼저 끝내고 가세요. 아니야, 정말 급해. 잠깐만.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성진이가 제 팔을 잡더군요. 어머니, 제발요. 이거 하나만 끝내고 가세요. 나. 정말 급하다고. 저는 성진이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70년을 산 노인의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밖에서 성진이와 미선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 모르겠어. 평소보다 이상해. 시간이 없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될 때가 왔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를 두 사람이 매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어머니, 이제 정말 서명하세요. 성진이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펜을 들고 서류를 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아까 본 거랑 다른 거 아니야? 성진이와 미선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뭐가 달라요? 아까는 한 장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장이네. 실제로는 똑같은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예요. 미선이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달라. 다시 확인해보자.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가며 꼼꼼히 살펴봤어요. 성진이가 참을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시간을 끄세요? 뭔 소리야? 내 재산에 관한 일인데 꼼꼼히 봐야지. 아까부터 계속 화장실 가고 이것저것 트집 잡고. 성진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트집이라니? 이런 중요한 일을 대충 할 수 있나? 중요하니까 빨리 하자는 거잖아요. 미선이까지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시간도 소중해요. 아이들 픽업 시간도 있고. 시간이 소중하다고요?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간이 소중한 거죠? 저는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척했어요. 어머니. 성진이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오래 보는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했잖니. 그럼 안경 쓰세요. 쓰고 있잖아. 그럼 돋보기 쓰시고요. 성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선이가 그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성진이가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그럼 나도 화장실이 급한데 먼저 다녀올게. 갑자기 미선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네, 정말 급해요. 미선이가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성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시간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급하니?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때문에. 대출이 그렇게 급한 거야? 제가 따져 묻자 성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이니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때 화장실에서 미선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급해 보이더군요. 어머니, 이제 정말 서명해 주세요. 저희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뭔데? 제가 물어보자 미선이가 성진이를 바라봤어요. 둘이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정말 재개발 서류 맞지? 물론이죠. 둘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말이죠.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갖다 댔습니다. 성진이와 미선이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표정들이었죠. 김영숙의 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췄어요. 어머니. 아, 미안해. 갑자기 또 화장실이. 어머니. 성진이가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성진이가 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서명 먼저 끝내세요. 제가 나가볼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성진이가 뒤따라왔죠.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김영숙 여사님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성진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김수철 변호사입니다. 김영숙 여사님께서 의뢰하신 일로 왔습니다. 그 말에 성진이와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의뢰요? 어머니가 무슨 의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진이가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란 봉투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검토 및 법률 상담건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집 안으로 모셨어요. 성진이와 미선이가 어쩔 줄 모르며 뒤따라왔죠. 김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말씀하신 서류를 검토해봤는데 김 변호사가 식탁 위에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이 서류네요. 네,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성진이와 미선이를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두 분이 어떤 관계신지요? 저는 아들이고 이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성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류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성진이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무슨 문제요? 이건 재개발 관련 서류가 아닙니다. 포괄적 재산 관리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이요?
미선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이 서류에 서명하면 김영숙 여사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아들분에게 넘어갑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의 핵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부동산 매매, 임대, 담보 제공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진이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절차상 필요한 거라고. 절차상 필요하다고요?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재개발에는 이런 포괄적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서류는 사기에 자주 악용되죠. 사기라는 말에 미선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사기라니요? 저희가 왜 어머니를 사기쳐요? 제가 사기라고 했나요? 단지 이런 서류가 사기에 악용된다고 했을 뿐인데.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켜보기만 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성진아, 너희가 말한 재개발 서류는 어디 있는 거니? 그게. 성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사님, 이게 진짜 재개발 관련 서류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두 서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진이가 가져온 건 정말로 위임장이었어요. 성진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설명?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김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변호사님, 다른 서류도 보여주세요. 김 변호사가 노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께서 이미 정식으로 작성하신 위임장입니다. 뭐라고요? 성진이가 소리쳤어요. 네. 김영숙 여사님께서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매수인은 경로당에서 알게 되신 박순자 씨입니다. 시세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박순자 씨는 경로당 회장님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하셔서 여유가 있는 분이죠.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니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 미선이가 멍하니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요. 너희가 재개발 서류라며 위임장 들고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희가 나를 바보로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도 70년을 산 사람이야. 성진이와 미선이가 말없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죠. 김 변호사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는 그동안 두 분이 하신 말과 행동을 모두 녹음해 두셨습니다. 녹음이요? 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보였어요. 다 들어있어. 너희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던 계획도, 위임장으로 속이려던 것도. 성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겠다는 거야?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맞서 싸운 거였죠.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봉투였어요. 여사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이와 미선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에게 한 일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거야. 김 변호사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식탁에 늘어놓았어요. 제법 많은 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입니다. 사기 미수라니. 미선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위임장을 재개발 서류라고 속이신 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요. 김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 학대 혐의입니다. 노인 학대요? 성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때렸어요? 신체적 학대만 노인 학대가 아닙니다. 정신적, 경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요양원 보내려던 것도 나를 치매 걸린 것처럼 취급한 것도 다 증거가 있어.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미선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나이 먹으니까 완전 애가 됐어. 뭘 알고 뭘 몰라. 미선이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저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목소리 감식을 해보면 금방 밝혀질 겁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많은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성진이가 소리 지르는 소리, 미선이가 저를 무시하는 말들.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재산 침해 시도입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두 분이 김영숙 여사님 명의로 대출을 알아본 흔적이 있습니다. 그건 성진이가 말하려 했지만 김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은행 상담 기록이 남아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불법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경로당에서 들었어요. 은행에서 일하던 분이 알려주시더군요. 성진이가 제 아파트 정보를 가지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고 말이죠. 어머니, 그건 정말 급해서 남의 재산에 손을 대도 된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이요? 성진이와 미선이가 동시에 물어봤습니다. 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합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어요. 바깥을 내다보니 재개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진아. 등을 돌린 채 아들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너 기억하니? 어릴 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됐는지. 성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줬지. 그때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저는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법이 너희를 바로 잡아줄 거야. 미선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처음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그랬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까봐. 거짓말 그만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한 건 내 안전이 아니라 내 재산이었어. 차이가 뭔지 알아? 김 변호사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사님, 경찰서에 가실 시간입니다. 경찰서요? 성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야죠. 그리고 진술서도 작성해야 하고요.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성진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용서?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품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진짜 뉘우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처벌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지금이야? 위임장 가져왔을 때는 뉘우치지 않았잖아. 성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들통났으니까 뉘우치는 거잖아. 그걸 진정한 뉘우침이라고 할 수 있겠니?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갑시다. 어머니. 성진이와 미선이가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사님, 정말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말했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선례를 만들어야 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자식들에게 속고 있는 노인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참고 넘어갈 겁니다.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비록 그 상대가 제 자식일지라도 말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신중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어요. 여사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의 일은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나요? 제가 반문하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성진이와 미선이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성진이 글씨였어요. 하지만 읽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우려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완료되고 박순자 씨가 새 주인이 되었어요. 순자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값을 쳐주시고도 영숙이 언니 덕분에 좋은 집 얻었다고 고마워하시더군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역 근처에 깔끔한 곳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잘 되고 보안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경로당과 가까워서 마음에 들었어요. 언니, 새 집 정말 좋네요. 순자 씨가 집들이에 와서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살기엔 딱 맞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들분은 어떻게 됐어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재판받고 있어요. 집행유예 나올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마음이 안 아프세요? 순자 씨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프냐고 물으면. 아프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프지만 할 일은 해야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 나머지 돈으로는 평생 꿈꾸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어요. 벚꽃이 한창일 때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이 사진 한 장 찍어줄까? 친구들이 제 모습을 찍어줬어요. 벚꽃나무 아래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늙은이가 여행이 무슨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속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영숙 선생님, 저도 아들이 이상한 서류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 할머니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서명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김 변호사 명함을 건네드렸어요. 김 변호사는 제 사건 이후로 노인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은 성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처음이었어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성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이랑 헤어졌어요. 직장도 잃었고,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정말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성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어요. 제 마음 한쪽에서는 측은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낳아서 기른 아이인데.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단단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진아, 내 어머니. 내 마음속에 너는 이미 없다. 성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너는 이제 남이야. 다신 찾아오지 마.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진이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성진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영숙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런가요? 응.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친구들 말이 맞았어요. 요즘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주름은 더 많아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새 인생이라니 멋지네.
나이는 상관없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년을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상담자가 왔다.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할머니였다. 예전에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다. 미리 알아차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사랑의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 제가 지난달에 쓴 글귀입니다. 경로당 게시판에 붙여뒀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가면을 벗겨내는 것은 결국 진실의 용기다. 용기.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용기를 냈습니다. 재산은 삶의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가족은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묶여 있다. 이것도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성진이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만 봤죠. 하지만 경로당 친구들은 다릅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아요. 서로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웃고 울죠.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함께 여행했던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였어요. 영숙이 언니 덕분에 용기 얻어서 저도 아들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용돈 안 준다고요. 다른 친구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잘했어.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살자. 영숙이가 길을 열어줬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기 위해서요. 요즘 새로 시작한 또 다른 습관입니다. 공원에는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성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미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신문을 샀습니다. 일면에 노인 학대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제 사건이 알려진 후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침을 간단히 먹고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상담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70년을 산 노인의 얼굴이지만 당당해 보였어요. 처음으로 제 얼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김영숙, 70년을 살고 나서야 찾은 진짜 자신.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